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아침 빠른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네, 제가 이제 장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승장, 과열장, 광기장, 환장 이렇게. 지금 어딘가요? 아직 상승장이죠. 상승장이고 그 중간에 하나 더 개념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누어서 시장을 봐야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흥분장이라는 단어를 주신 분이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흥분장. 흥분장. 아직 흥분장 안 됐어. 이제 시작이다. 흥분 아무도 안 하잖아요. 투자를 결정하지도 못했는데 무슨 흥분이야. 흥분이라는 거, 투자해야 되겠다고 뛰어들 때가 흥분이잖아요. 아직 안 뛰어든 사람이 많긴 하죠. 많긴 한 게 아니고 못 빠져나가서 안달 아닙니까? 뭐라고요? 못 빠져나가서? 그럼 본전 치워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 이러잖아요. 본전만 되면 나갈 거야가 아직 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실이 좀 누적된. 그렇죠. 분들이. 그 본전만 되면 나가겠다고 하는 게 지금 그 제일 중앙에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상승장일 뿐이지, 외부 투자자들이 막 들어와야 과열이 되는 거고, 안에 있는 사람이 와 된다 해야 흥분장인 거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환장까지 가려면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다. 네, 아직도 떨어질 거를 훨씬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하게 바닥에서 이렇게 올랐는데 왜 걱정하냐는 거지. 예. 이번 장에 그 환장까지 꼭 겪을 수 있게. 환장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좀 뜨겁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벌써 18%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32% 올랐고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코스피는 0.3%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은 1.2%나 급등했습니다. 이차전지가 코스닥 상승에 영향을 많이 끼쳤고요. 네. 오늘은 개인만 팔고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1,000억, 2,000억씩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1,500억, 1,000억씩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네, 환율도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1271원으로 1.3% 원화가 강세로 갔습니다. 원화 강세가 너무 세요. 지금 요즘 좀 빠른 것 같아요. 지금 조만간에 원엔이 100엔당 900원도 깨지게 생겼어. 넘어가신 거 아니에요? 900원은? 911원이야. 원 N이요? N1. 원 달러 얘기하시는 N1이 N1이 900원도 깨지게 생겼어. 지금 911원. 야, 이게 800원대 한번 2008년에 2000 몇 년도에 있었어 한번. N1이 이렇게 셌던 적이. 근데 이렇게 되면 자동차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약간 걱정되기 시작하네요. 일본 여행을 안 그래도 많이 갔는데 더 가겠죠. 더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 더 가겠지 당연히. 예. 왜냐하면 동남아하고 느낌 비슷하잖아. 모든 게 쌀 거 아니야. 하죠. 그죠? 네. 실제 가보니까 물가가 그렇게 막 싸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물론 제가 한 10년 전에 일본 여행을 다녀오고 이번에하고 비교를 해보면 많이 쌌다고 느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랑 도쿄로 갔습니까? 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물가 수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도쿄는 옛날에 우리보다 물가가 비쌌지. 오사카는 쌌거든. 도쿄로 갔잖아요. 도쿄로 갔는데 안 비싸다고 하는 건 그만큼. 근데 지금 거기 갔다 오고 나서 그 엔당 강세가 한 30원 이상 됐어요. 그렇죠. 가기 전에 950원 정도 내외였을 걸. 네,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3%더 떨어진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3%가 더 강세인 거잖아요, 원화가. 그럼 지금 가시는 분들은 느낌이 확연히 다를 겁니다. 네. 뭐 오늘 업종 1등이 운수창고 업종, 오늘 LCC들의 상승이 좀 많이 기여를 했는데, 네. 뭐 이렇게 뭐 엔화 환율 또 뭐 떨어진 것도 이렇게 5월달 수치 반등을 좀 많이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회복률이 LCC들이 특히나 대형항공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나요? 네. 좀 이따 얘기하나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는 원래는 비수기입니다. 네. 예, 운수창고 업종에서 이제 티웨이 항공이 오늘 9%, 진에어 6%, 에어부산 5%대, 제주항공도 2%대 상승을 했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3%, 2%대 상승을 했습니다. 일본 갈 때 비행기 꽉 차던가요? 꽉 찼죠. 그거 봐. 나는 2층 비행기가 꽉 찼어. 2층 비행기요? 2층 버스 타봤어요? 2층 버스는 타봤는데 2층 2층 비행기도 있어요? 타봤는데요? 난 비행기 타봤지. 그런 게 있어요? A380. 네, 그거 2층 비행기예요. 네. 네,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 오늘 반도체로 좋았죠. 하이닉스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4% 상승했습니다. 대형주가 이렇게 빨리 갈 수 있군요. 네, 삼성전자는 1.4% 상승을 했고요. 개별 주식보다 더 빠르나요?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가 한 30% 올랐고요. 하이닉스가 한 60% 올랐습니다. 이거 저기 삭발하겠다는 분이 이제 해소됐네. 삭발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겠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분도 저희 구독자시죠. 그렇죠. 네.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예, 저번에 한번 그분을 만났잖아요. 네. 그때의 만남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제가 그때 이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깐 쇼츠로도 올라갔었지만 투자 비중을 좀 많이 올리게 된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날이. 그렇군요. 네. 음. 제가 좀 너무 과하게 좀 위험 걱정을 하지 관리를 했다. 않았나, 위험 관리 너무 좀 보수적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제가 그동안 신뢰를 못 줬다는 얘기인데 옆에서 내가 얼마나 강세론자로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때. 확실히 이게 좀 아직 제가 슈퍼게임에 못 돼서 제 잘못입니다. 내가 빨리 슈퍼게임 돼야지. 또 쪽지키에 이어서 내가 네. 예, 안타깝네. 예. 알겠습니다. 얼른 슈퍼게임이 100억 넘어가시면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곧 됩니다. 알겠습니다. 순식간입니다. 네. 예. 예. 네,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에서 오늘 뭐 삼성 하이닉스 제외하고도 사마 콘덴서, LS 일렉트릭,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DB하이텍까지 오늘 소부장에서도 좀 많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기계 섹터도 뭐 두산에너빌티, 현대 인프라코어 좀 상승을 했고요. 보험주가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험주는 예전에 IFRS 17 처음 도입될 때만 해도 실적 상승 효과에만 좀 주목을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부작용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IFRS 17 도입 후에 단기납 종신보험 영업이 굉장히 과열되고 있다. 예전에 이거 과열되면서 이 보험 대리점들 있죠, GA들. 얘네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니까 올해 연초 대비 주가가 2배 같더라고요. 네, 계속 실적도 급등하면서 주가도 꾸준하게 대리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대리점들? 네. 네. 아무래도 보험 영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금융당국에서는 반대로 보험사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영업하는 게 나중에 또 거꾸로 악재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경고를 좀 하고 있고요. 의약품 섹터도 두 번째로 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폭 하락을 했고요. 뭐 오늘 외국인들 많이 산 것도 보면은 전기전자에서 삼성전자 1,300억, 하이닉스 한 1,000억 정도 계속 반도체 매수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슈 중에서 일단 전날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3% 상승한 것도 영향을 많이 끼쳤겠죠. 특히 마이크론이 3% 올랐고요. TSMC가 4%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실적 전망치 어제 상향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NH에서 24년도 하이닉스 영업이 20조 원 전망을 하고 있고 한화에서는 1.1조 원 전망을 하고 있어서 과거 작년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커진 괴리가 하향 평준화되는 과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상향 평준화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보니까 실적 상향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증권에서 삼성전자의 23년도 영업이익을 11조 원으로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한 5% 가까이 상향을 시켰고요. 24년도 영업이익은 41조 원으로 20%나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아무래도 회복세를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질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년도 영업이익을 한 방에 20%나 상향을 시켰던 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사실은 24년도에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25년도에 어떻게 될 거냐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24년도에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25년도에 AI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구체화되고 실전에서 반도체 소요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25년이 보이는 시점에서의 주가는 완전히 거기에 지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목표가도 당연히 올렸겠죠. 85,000원에서 95,000원으로 12%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2분기 디램 출하량이 20% 전 분기 대비 증가세로 전환이 되면서 재고 감소가 시작이 되고 재고 평가 손실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이번에 이익 추정치를 상향시켰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2분기부터? 네. 조금 좀 공격적으로 공격적이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고 감소는 없었는데요. 근데 이제 실물 가격은 약간 들어 올리려고 하는 것이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월부터 삼성전자도 HBM3 요거 대량 양산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이어서 AI 서버용 메모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고 하고요. HBM 가격은 기존 메모리 대비 한 5배에서 6배 정도 높은 상황이고 AI 서버 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향후 5년 동안 매년 2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서버 시장은 한 5%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이것 대비 훨씬 높죠. 물론 시장 규모는 절대치는 작지만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하이닉스가 60%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3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요 괴리가 굉장히 큰데 이 삼성전자의 AI 시장 참여가 그럼 괴리를 좀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요거 계속 좀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한국의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도 10월까지는 유예 조치가 되었는데 연장해줄까 안 해줄까 그 기로에 있다가 어저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연장해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 상무부 차관이 지난주에 미국 반도체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가 당분간 연장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연장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가 고도로 연결된 상황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언급도 있었고요. 실제로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하고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그 마이크론 빈자리 채우지 마라 이런 경고를 했었잖아요. 그때 뭐 그런 경고를 해도 어차피 이렇게 세계가 연결돼 있는 이상 직간접적인 수혜는 한국 업체들이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사실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려 너무 안 해도 된다라고 했었는데 미국도 그런 걸 의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최종 결정이 중요하겠죠. 네, 발언은 했지만 최종 결정은 8월 이내에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하이닉스 주가를 보면은 사실 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건 하이닉스라서 그렇죠. 하이닉스가 그래서 더 많이 빠진 부분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주가 보면은 반대죠. 전혀 우려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완전히 반대로 넘어가고 있죠. 네, 이런 상황일수록 만약에 연장 조치가 10월 달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충격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좀 올랐는데요. 일단 현대차가 이제 제네시스의 국내 팹리스 텔레칩스가 설계한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한 이 인포테인먼트용 칩이 탑재가 됐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탑재된 칩은 이름은 이제 돌핀 플러스라는 SoC 칩이고요. 네. 차량의 실시간 운행 정보를 처리하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구동 담당하고 이런 칩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일부 모델에도 탑재가 되는데 제네시스까지 탑재가 되면서 국산 반도체 를 많이 좀 현대차가 애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페니스 업체들이 좀 강세를 갔던 것 같고요. 넥스트칩이라는 회사도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굉장히 높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53조 원이었다면 24년도에는 80조까지 급증할 걸로 보고 있고요. 28년도에는 105조 원까지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카메라의 고화질화 필요하겠죠. 그리고 탑재되는 카메라 수도 증가할 거고 센싱 카메라 적용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넥스트 칩의 수혜를 좀 거론을 했는데요. 자율주행용 실시간 영상 인식 기술, 실시간 영상 인식을 위한 비전 기술을 넥스트 칩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24년 이후에 2개년 평균 EPS에 이 ARM의 상장 예상 PER 100배 여기다 50% 할인해서 목표가를 제시하긴 했습니다. 네, 뭐 밸류에이션은 뭐 자기의 뭐 하기 나름이니까요. 네. 엄청난 밸류에이션. 근데 차량용 소프트웨어 증가 저기 칩 증가는 뭐 당연한 거고요. 뭐 엄청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혹시 차가 저기가 됩니까? 고속도로에서 약간 반자율주행 같은 거 타고 있으신 차가? 그건가요? 그냥 눌러놓으면 악셀 안 밟아도 네. 가는 거. 그거는 있습니다. 핸들까지 조정해 줍니까? 핸들이요? 네. 차선 이동. 네. 차선 이동은 이동은 안 되고 아니고 앞차가 약간 코너가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길은 알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코너가 이렇게 꺾어지는 것까지는 다 그런 갑니까? 거는 가죠. 차선 이동은 못 하고요. 되게 편하죠. 아직 못 믿는구나. 고속도로에서는 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그 자동차 전용 도로만 가도 그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정확한 것 같아요. 가운데를 맞춰가는 건 저보다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무서울 때가 뭐 언제냐면 요즘에 그 고속화도로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나 이런데 보면 그 공사하는 데가 있어. 그럼 그 공사가 차선을 다 먹어와. 근데 얘는 그때도 가운데를 딱 지켜가는 거야. 그럼 옆에가 우와 이러면서 가는데. 네, 조심해야죠. 근데 딱 보는 그 가운데는 가고 있어. 정확하게. 좀 무섭더라고. 그때 진짜 계속 푸는데. 근데 예를 들자면 운전하다 딴 생각을 하거나 운전하다 뭐 조금 잘못하면 제가 기우뚱하면서 차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단순한 일은 되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안전성이 훨씬 더 확보된다. 그리고 고속도로 갈 때는 저희가 졸 수도 있잖아요. 깜빡 졸다가 거의 대부분 졸음 사고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보완되는 게 많더라. 그래서 저는 그 반자율주행만 써도 너무 편했는데 이거는 당연히 그런 반도체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써보신 분들은 너무 편하다는 거 다 인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율주행도 괜찮지만 이 센싱 카메라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 골목길에서 나갈 때 약간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골목 너머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목 빼고 봐야 될 때 그럴 때 약간 차가 달려오고 있으면은 삐삐삐삐 알려주는 그 기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걸로 사고를 좀 방지했던 경험이 좀 몇 번인 것 같아서. 그럼요.
여러모로 지금 뭐 칩의 중요성은 네.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저 좀 큰 택시를 타고 집에 갔는데요. 큰 택시 스타리아 택시. 네. 그분이 자기 풀옵션이래 막 자랑하면서 이게 뭐도 되고 막 하는데 그 후방 추돌 방지, 뭐 전방 추돌 방지 이런 게 돼 있대. 그래서 그러면 조금 사고가 좀 줄어드시나요? 근데 사실은 그분은 운전들이 프로잖아요. 네. 프로 드라이버들이니까 네,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량 사고 방지나 이런 걸 위해서 차량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쓸 것이다. 네. 그렇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뭐 리포트 영향도 있었고 넥스트 칩이 20% 급등했고요. 텔레칩스도 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코스닥 상승의 주역인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오늘 딱히 올랐던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5월달 이후부터 이제 중국의 리튬 가격이 많이 반등을 하고 있던 것도 좀 최근의 상승을 좀 이끌었던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달만 보니까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거의 60% 반등했더라고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4월까지는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스프레드가 좀 축소가 됐는데 이때 스프레드가 축소되니까 이 공급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안정화된 영향에 5월 달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과거에 이 에코프로 매도 리포트가 난리였잖아요. 네. 그때 주요 논리가 이제 수산화 리튬 가격 폭락에 따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가치 하락 시나리오였는데 뭐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잠깐 이것도 후퇴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논리도. 네, 그래서 이 리튬 가격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큰 에코프로가 요즘에 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에코프로 8%나 상승을 했고 에코프로가 먼저 상승하니까 에코프로 BM도 따라오르더라고요. 네. 5%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도 뭐 3%대 상승을 했고요. 뭐 LNF나 LG엔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항공주들 중에서 LCC가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5월달에 인천공항 수송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5월달 총 항공기 운항 횟수는 전월 대비 8% 증가했습니다. 더 많이 다니고 있고요. 2019년 대비해서 82.5%의 회복률을 보였습니다. 네. 2020년 1월 이후에 최대치니까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국제선만 보면은 여객기 운항 횟수는 77% 회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LCC가 특히 좀 회복세가 좀 완연한 것 같습니다. 여객 수송 인원 기준으로 회복률을 보면 제주항공이 2019년 대비해서 101% 더 완전히 늘어났네요. 나가고 있죠. 진에어가 96%, 티웨이가 129%입니다. 많이 회복이 아니고 이건 증가네요. 그렇죠. 네. 티웨이가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굉장히 놀라운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뭐 코로나 시기 때 다 이렇게 기체 수를 좀 줄였는데 네. 티웨이가 거기에 잘 대응을 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빠르게 나타났는데 실제로 이 여객 수송 인원도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제주항공은 수송 인원뿐만 아니라 운항 횟수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초과를 했던 점이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네. 진에어와 티웨이는 운항 횟수 대비 수송 인원 회복이 좀 더 컸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형기의 운항 효과 때문이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오늘 분석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그래서 티웨이가 9%로 제일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진에어와 에어부산도 6%대, 5%대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갈 그 리오프닝 여행객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가 쭉쭉 빠졌는데 2분기는 안 그래도 비수기거든요. 3분기는 이제 또 방학 때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근데 2분기를 어떻게 방어할 거냐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실적 방어는 상당히 잘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언제죠? 그 8월 달쯤 되면 그 분위기가 좀 바뀌겠네요. 얘네들에 대해서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광산업이라는 종목이 오늘 깜짝 놀란 변동성을 보여줬어요. 제가 아침에 봤을 때 왜 이렇게 급등하나 싶었는데 장 끝날 때 보니까 왜 이렇게 급락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일단 결국 작전주였나 이거? 이거 뭐지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네, 오늘 백광산업의 전 대표이자 현재 대주주 22.6%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200억대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한 2시 반쯤 보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보도 나오기 전까지는 한 27%나 장중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급등한 주식이에요. 뭐 2차전지 관련으로 또 엮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보도가 나오고 쭉 하락 반전하더니 마이너스 26%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고점에 잡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반토막이네. 하루 아침에. 무섭습니다. 야. 이런 거는 뭐 사실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네. 그냥 대주주가 저렇게 해버리면 저건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피 입은 사람은 얼마나 피눈물이 나 하루 아침에 그죠. 물론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올라간 거 따라잡지 말자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입은 사람들 대주주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는 게 훨씬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